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그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즘에 좀 세상이 좀 많이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진도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로 이 지구가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역사들은요, 반복적이었고 예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는 항상 그러한 하루하루가 위기와 고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어려운 길을 혹시 걷고 계십니까? 반드시 이 시기 또한 마찬가지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올해는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올해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영끌에서 투자했던 많은 아파트 투자했던 젊은이들 버티다 버티지 못하고 현재 경매시장 속에 물건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가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상가에서 들어오는 임대 수익이 바로 이자로 다 빠져나가면 오히려 마이너스, 그리고 버티다 못 버티니까 다시 경매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매물 또한 마찬가지로 적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그리고 부동산을 일전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 잘 점검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 들어가셨던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매도 시점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경기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경기가 안 좋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불경기라고 합니다. 어렵다라고 하고 누구나 다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 2023년도가 어떻습니까? 그냥 위기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2023년도는 여태까지 오지 못한 기회를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잘 시장을 보시면서 그런 기회에 포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시적인 관점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우리가 재테크에서 중요한 거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미시적인 관점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 정점론에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금리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이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매수 심리가 가장 얼어붙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다시 바텀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항상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바닥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바닥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향후 2, 3년 후에 매도 타이밍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화랑세일 때 팔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시고 재테크에 임하신다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안정성이 있으면서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수익성까지 확보가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황금성까지가 있는 시장이 있는데요. 그 시장은 어디냐면 토지시장 중에서 개발지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발지 투자는 항상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항상 상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 있어서도 리스크가 해지가 될 뿐만 아니라 시장만 조금만 좋아진다라고 하면 수요가 더욱더 몰리기 때문에 황금성까지 확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만금을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 대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흐름과 전 세계적인 흐름이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냐면 4차 산업과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메카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딱 부합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새만금만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곳이 새만금에서부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새만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새만금 중에서 최근 제가 여러분들한테 군산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새만금 관련 지자체 중에서 군산, 김제,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부안이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군산은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키 맞추기가 되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군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군산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군산 경제의 24%로 끌고 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군산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과 함께 향후에 선박 건조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지금 선박 블록을 생산을 했고 드디어 첫 출항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출항식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갈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통령이. 근데 여기에 와서 축하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리고 군산을 앞으로 정부에서는 많이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키면서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 윤 대통령 전라북도 군산 조선 사업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게 되었는데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라북도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우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10일 드디어 첫 블록 출항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양산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자, 올해 선박용 블록 생산 목표는요, 바로 약 10만 톤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대단하죠? 이 부분들이. 선박용 블록 생산으로부터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선박 건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선박 건조까지 목표 달성까지 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인구 유입이 되고 군산 경기는 재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2009년도 10년도에 누렸던 최호황기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그 출항식에는요, 자, 윤석열 대통령,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김관영 전라북도도지사, 이창양 산업통상장관, 그 다음 정운천, 이용호 신영대 국회의원, 그리고 고노갑 HD 현대회장 강임준, 군산시장 국주영은 전라북도 도의 의장까지 등이 다 참석을 할 정도로 사실 정치경제급으로 해서 거물급들이 다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지금 이 군산에 지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지금 선박 블록 출항식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후 군산조선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요, 전라북도의 조선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지금 1,4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기술 개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자,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지금의 오늘날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탄소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오존층의 판계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지구의 몸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결국에는 친환경에 관련된 산업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과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선박 건조 또한 마찬가지로 친환경 건조를 할 수 있게끔, 선박 건조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겠다라고 정부에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지금 이 흐름을 보이셔야 되는데, 새만금 바로 친환경과 관련 재생에너지의 메카,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는요,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산업들이 지금 새만금에 몰려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십니까? 바로 그게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되고 경제 중심지가 되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팩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는요, 오늘 그 행사는 전북 조선산업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일자리를 잃고 떠났던 그 도민들이 돌아오고 주변 상권이 회복되는 등 지역 경제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피부로 지금 와닿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현대중공군산소의 재가동을 통해서 현재 지역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에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소가 연매출 1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군산산업의 24%를 차지했던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이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깐 반짝하고 다시 무너질까요? 여러분들, 군산은요, 어떻습니까? 다시 제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고점을 찍고 새만금의 개발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될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새만금,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새만금 그리고 군산은 지금쯤은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데요.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 TV에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